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세션을 맡게 된 AWS AIML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세션에서는 AWS 제공하는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챗GPT와 같은 생성 모델을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그리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에 진행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점프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점프스타트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미리 학습된 모델을 어떻게 세이지메이커에서 배포하고 이렇게 그 배포된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로 재학습을 시키고 싶다든가 아니면 미리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튜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추론 서버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려고 본다면 이제 서비스에 배포하시기 전에 로드 테스트 같은 걸 하셔가지고 가장 적합한 어떤 인스턴스 타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이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그런 테스트 환경 같은 것들을 구축하시고 먼저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배포를 하실 텐데, 그런 로드 테스트를 도와드릴 수 있는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멘더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생성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이제 텍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생성 모델을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문장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 문장의 일부를 이렇게 입력으로 넣어주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기계학습 모델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장들을 생성을 해주고 이렇게 긴 문장까지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일종의 생성 모델인데요. 이런 텍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생성 모델 중에 이제 유명한 모델들이 GPT-2라든가, 그러니까 챗 GPT도 이런 GPT-2에서 발전된 모델이고, 그리고 뭐 GPT-3라든가 그 외에 이제 블룸 같은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텍스트 생성 모델을 만약에 그 직접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유의하셔야 할 점이, 요새 이런 식의 그 텍스트 생성 모델처럼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자연어 학습 모델 같은 것들의 트렌드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미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PT-2 같은 경우는 한 1.5억 건 정도 그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지금 뭐 GPT-3 같은 경우는 175억 건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 모델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뇌세포의 숫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세포가 많을수록 복잡하고 그 정교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듯이 머신러닝 모델 자체에서도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이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복잡하고 정교한 일까지도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모델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학습을 시키고 개발을 할 때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모델 학습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된 이후에 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델 자체의 파라미터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학습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학습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이제 학습하실 때 GPU 장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만큼 GPU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GPU 장비를 오랫동안 사용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4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의 거대한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을 학습을 시키고 개발을 하시려면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런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AWS에서는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이지메이커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머신러닝 어떤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모델 개발을 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시는 이런 그림과 같은 순서대로 작업을 하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러한 문제를 머신러닝이 풀 수 있는 문제의 형태로 변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직접 개발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개발된 모델을 학습을 하신 다음에 학습이 완료된 그 모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에 배포해서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추론 서버를 배포하고 운영하는 이런 과정들을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델 생성, 그 다음에 훈련, 서비스 배포까지 여러분들이 별도의 어떠한 그 모델 개발 환경을 구축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신 어떤 파이토치라든가 이런 텐서플로어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바로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의 환경을 구축하실 필요가 없이 그런 환경을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비용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체적인 TCO가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를 쓰시려고 이제 세이지메이커 메인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준비할 때, 즉 데이터 레이블링에 필요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서비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된 모델을 개발하실 때는 이제 주피터 환경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노트북이나 그 스튜디오, 그리고 개발된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는 그 트레이닝 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리 다른 곳에서 학습한 모델을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인퍼런스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세이지메이커에서 모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뭐 GPT-2라든가 뭐 블룸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텍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런 모델을 그렇다면 세이지메이커에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배포하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코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실 때 반드시 처음부터 직접 다 코드를 짜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그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오픈소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다가 세이지메이커에서 학습시키고 배포할 수 있도록 점프스타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프스타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점프스타트는 지금 한 400개가 넘는 오픈소스 모델을 그 오픈소스 모델들의 입력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종류하고 그 다음에 그 오픈소스 모델이 어떠한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검색해가지고 세이지메이커 배포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그런 오픈소스들을 이제 활용하기 쉽도록 예제 코드라든가 그리고 어떤 블로그 포스트라든가 아니면 그 동영상 학습 자료 같은 것들도 이제 점프스타트에서 바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컨텐츠를 다 모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모든 머신러닝 어떤 서비스를 직접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점프스타트에는 이미 머신러닝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형태로 AWS에 배포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솔루션 형태로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하신다면 이제 바로 AWS 배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서비스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가 직접 이제 학습을 시키고 또는 튜닝을 하고 싶다 한다면 지금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에서 그러한 모델들을 검색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세이지메이커하고 연동을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그 점프스타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미리 학습된 이런 모델들을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콘솔에 들어가셔서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를 이렇게 오픈을 하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퀵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제 점프 스타트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을 찾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검색 키워드를 넣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 생성에 관련된 다양한 모델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GPT-가 아닌 이제 블룸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블룸 모델을 확인을 할 때 이렇게 뷰 모델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모델 화면으로 넘어가고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지메이커에서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배포 버튼,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버튼 같은 게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제 코드나 이런 것들을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환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노트북 예제도 제공해드리고, 그 밑에는 좀 더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직접 이 모델을 그냥 한번 배포를 해볼 건데요. 배포하실 때는 이제 어떠한 인스턴스에 배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의 이름은 어떤 건지를 이런 식으로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인스턴스 타입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 이름을 엔드포인트 이름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모델을 어디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건지 S3 위치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디폴트 S3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배포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델을 준비를 하고, 모델 준비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 인스턴스로 이제 모델이 배포가 되고, 저렇게 엔드포인트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인서비스라고 하는 상태로 변환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엔드포인트 이름이 있을 텐데, 이 엔드포인트 이름이 실제 어떻게 배포가 돼서 실행 중인지는 다시 세이지메이커 콘솔로 들어가셔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콘솔로 와서 밑에서 보시면 인퍼런스 탭에 엔드포인트를 누르시면 실제 저희가 배포된 그 엔드포인트가 정상적으로 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열면 이런 식으로 그 엔드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예제 코드들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실행을 해보면 먼저 이제 필요한 지금 이제 보시는 코드는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예제 코드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보토3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엔드포인트 이름을 가지고 엔드포인트 요청을 하고, 그 요청한 결과를 이제 파싱을 해서 저희가 출력으로 내보내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실행을 해보면, 그리고 입력 값을 저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예제 코드를 이제 실제 추론 요청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풋을 저렇게 줬을 때 나머지 문장들이 생성이 되고, 두 번째 예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모델마다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런 파라미터 역시 엔드포인트를 호출하실 때 같이 전달을 해주시면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제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제 지금 그 예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문장 정도를 넣었는데 한 4-5문장 이상으로 이렇게 쭉 텍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지금 보여드린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영어로 된 그런 텍스트라든가 문장들은 자동으로 생성을 해내는데, 만약에 입력 데이터 자체가 한글이다. 그리고 꼭 입력 데이터가 한글이 아니더라도 내가 모델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튜닝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모델 자체를 파인 튜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재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는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 할 수 있도록 약간 오픈해 놓은 모델이 있고, 그렇지 않고 파인 튜닝을 못하고 그냥 모델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파인 튜닝이 가능한 모델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파인 튜닝이 가능한 모델을 그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서 찾지를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깅 페이스라든가 뭐 파이토치 허브라든가 텐서플로우 허브 같은 그런 오픈 소스 모델 허브에서 파인 튜닝
튜닝이 가능한 그런 모델들을 세이지메이커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파인 튜닝이 가능한 모델을 점프 스타트에서 찾아가지고 배포하고 학습시키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점프 스타트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 결과를 검색 결과를 잘 보시면 이렇게 파인 튜너블이 yes라고 표시된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뷰 모델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트레이닝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트레이닝 버튼을 앞서 보여드렸던 예제처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든가 트레이닝할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것들을 설정하신 후에 이렇게 트레이닝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세이지메이커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방식은 점프 스타트에 있는 파인 튜너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재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근데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만약에 파인 튜너블한 모델을 찾지를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깅 페이스와 같은 오픈 소스 모델 허브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델을 가져다가 직접 세이지메이커에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허깅 페이스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모델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크립트라든가 그리고 그 모델 자체를 제공해주는 회사인데요. 허깅 페이스를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GitHub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코드들을 가져다 쓰는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허깅 페이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서는 그 가장 최신 모델들이 즉 파이토치라든가 텐서플로우로 개발된 최신 모델들을 대부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지금 거의 7,000개가 넘는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이 지원하는 언어들의 총 숫자가 16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와 이제 AWS는 이제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허깅 페이스 모델을 보다 쉽게 가져다 쓰실 수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외부에 있는 어떤 그 오픈 소스 모델을 가져다가 쓰시려고 한다면 이제 코드부터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이 저희가 그 세이지메이커 SDK에서 허깅 페이스 모델을 가져다가 바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API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단계에서 바로 모델을 가져다가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트레이닝이 없이 그냥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모델을 추론 서버에 배포하시고 싶다고 한다면 디플로이 단계에서 바로 모델을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 처리라든가 만약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세이지메이커에서 허깅 페이스 같은 것들을 연동을 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허깅 페이스를 이용한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렇게 허깅 페이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델 허브가 이렇게 보이고, 이 모델 허브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모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한국어 처리가 가능한 KOGPT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실제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OGPT 모델 화면에 들어가 보면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고, 실제 이제 이 모델은 이제 GitHub에도 사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KOGPT는 한글이랑 이제 영어가 모두 지원되는 그런 모델이고, 여기에서 이 KOGPT 모델을 저희가 세이지메이커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저 트레이닝 버튼을 누르시고 저기에서 이제 그 작업의 종류, 즉 저희는 이제 문장 생성을 하기 때문에 코졸 인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랭귀지 모델의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 환경, 즉 AWS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세이지메이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코드 예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에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그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먼저 미리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에 한번 배포를 해볼 건데요. 그 학습된 모델을 배포하실 때는 이제 모델이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지 원하는 형태의 작업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배포할 환경을 AWS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배포할 때 사용되는 예제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에 하나 만드시고, 그래서 그 노트북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실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 한번 그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 잘 설치가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를 이렇게 쭉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를 잘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허깅페이스 모델에 대한 아이디, 그 다음에 그 모델이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깅페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그 세이지메이커 SDK에서 제공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셔서 이제 모델 패키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플로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한 인스턴스 타입에 이 모델이 배포가 되고, 이제 추론 서버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론 서버에 실제 요청을 보내서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는 이런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코드를 실행을 하면 먼저 이제 그 엔드포인트로 배포를 할 거고, 그리고 배포가 끝나면 이제 입력된 요청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영문을 넣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한글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한글 입력을 넣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처럼 뭐 피부 관련된 문장을 넣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뒤에 다른 문장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또 이제 다른 문장을 한 번 더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가 어디에 떠 있고 그 엔드포인트 이름이 어떤 건지는 엔드포인트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세이지메이커 콘솔에 들어가셔서 엔드포인트 메뉴를 보시면 실제 지금 실행 주고 있는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다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저런 엔드포인트를 삭제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냥 딜리트만 하시면 자동으로 엔드포인트가 삭제가 되고 리소스가 회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허깅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배포하는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해봤는데요. 코드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맨 먼저 이제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에서 저렇게 허깅페이스 관련된 설정들, 즉 모델에 대한 아이디랑 그 모델의 태스크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빌드하기 위한 설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허깅페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서 디플로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셔서 이제 세이지메이커에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트레이닝을 직접 하시고 싶다면 트레이닝 코드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 모델 배포하는 거랑 좀 다르게 첫 번째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관련된 설정들을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 필요한 그 코드들을 가져올 수 있는 GitHub 설정들을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 하려면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장비에 대한 장비 타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정보들은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그 이스티메이터 클래스가 있는데, 그 이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티메이터 클래스에서 그 트레이닝 할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신 다음에 pitch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이제 학습이 실행이 되고요. 학습이 종료가 되면 그 종료된 모델을 이런 식으로 바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코드랑 이제 디플로이 코드를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트레이닝 코드에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든가 그 GitHub 코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GitHub에 관한 정보를 넣는 반면에, 디플로이 코드에서는 모델 자체를 그냥 가져오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아이디랑 그 다음에 그 모델에서 수행할 태스크 타입들에 대한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하실 때는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이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사용하시고, 반대로 이제 모델을 배포하실 때는 허깅페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 학습을 하실 때만 이제 pitch라는 함수를 호출하셔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고, 모델을 배포하실 때는 학습을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deploy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셔서 배포하시면 엔드포인트로 배포가 되고 여러분들이 엔드포인트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이 일어나는 동안에 실제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런 트레이닝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이라고 하는 별도의 개발 인스턴스에서 지금 코드를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코드를 작성하시고, 그래서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이스티메이터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 작업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피치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이제 트레이닝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S3에다가 이제 학습할 데이터를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하시게 되면 그 허깅페이스 이 트레이닝 코드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도커 이미지를 저희가 미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커 이미지를 저희가 ECR이라고 하는 그 도커 이미지 허브에다가 가지고 있어서, 그 ECR이라고 하는 도커 이미지 허브에서 허깅페이스 관련된 딥러닝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인스턴스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3에 있는 입력 데이터를 읽어와서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제 완료된 결과물로 그 모델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델 파일들이 실제 이제 배포를 하실 때 사용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사용하는 인스턴스 타입과 그 다음에 학습을 진행할 때 사용될 인스턴스 타입, 그리고 모델을 배포하셔가지고 그 추론 서버를 운영하실 때 인스턴스 타입을 모두 다르게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허깅페이스 관련해서만 봤는데, 여러분들 허깅페이스 외에도 이제 파이토치라든가 텐서플로우로 바로 모델을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배포하시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WS 세이지메이커 SDK에서 파이토치 API를 연동한 그런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트레이닝을 하실 때는 이제 세이지메이커에 세션을 맺으신 다음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클래스를 만드시고 이렇게 피치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셔서 트레이닝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배포하실 때는 허깅페이스 모델처럼 파이토치 모델이라든가 텐서플로우 모델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하셔서 이제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디플로이 함수를 호출하시면 이제 추론 서버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모델을 배포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든 그 모델이 어떤 식으로 호스팅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학습이 끝났거나 아니면 이제 미리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져오게 되면 그런 모델들은 S3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S3에 저장된 모델을 배포할 때는 먼저 세이지메이커가 S3에 있는 모델들을 읽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를 만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 인스턴스에 추론용 그 도커 이미지를 이제 띄운 다음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띄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외부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할당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외부 클라이언트가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세이지메이커 추론 서버에 요청을 하시면 그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그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웹서버를 운영하듯이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이런 인퍼런스용 그 엔드포인트 역시도 자동으로 오토스케일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성격에 맞게끔 오토스케일링 설정을 정하신 다음에 그냥 배포만 하시면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트래픽에 따라서 오토스케일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엔드포인트 자체는 외부로 퍼블릭하게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AWS 어카운트 아이디를 가지고만 여러분들의 엔드포인트를 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카운트에서 여러분들의 엔드포인트에다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청이 실행되지 않고 이제 불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그런 엔드포인트를 이제 공개적으로 다 오픈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랑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 사이에 그 프락시 서버 같은 것들을 하나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 뭐 가장 쉽게는 API 게이트웨이랑 람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프락시 서버를 해 가지고 이걸 퍼블릭하게 이제 오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저런 식으로 엔드포인트를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 엔드포인트를 배포를 할 때 모든 머신러닝 모델이
GPU가 필요한 게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는 이제 CPU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GPU를 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용 때문에 그 AWS가 제공하는 인퍼런시아 같은 커스텀 칩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배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인스턴스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가장 잘 맞는 인스턴스 타입은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엔드포인트를 설정하는 게 그 가장 최선일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실제로 아마 이제 가상의 트래픽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각각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인스턴스에다가 모델을 배포하시고 이제 로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보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그 엔드포인트를 로드 테스팅하기 위한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AWS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과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멘더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드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드 테스트를 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노트북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그런 그 코드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아니면 이제 그 리포트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맞는 그런 엔드포인트를 바로 클릭 한 번만으로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로 배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먼드고요. 이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인퍼런스 레커먼드를 이렇게 그 메뉴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할 모델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모델 버전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로드 테스트에 대한 작업에 대한 이제 설정 같은 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레이턴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인스턴스 타입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로드 테스트 작업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얼마 동안 몇 회 정도 할 건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제 작업을 서밋을 하면 그럼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작업이 끝난 내용들이고 이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 예, 지금 동작하고 있는 진행 중인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로드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돼서 예, 여러분 대신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 끝난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리포트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워크로드를 이렇게 좀 변경을 할 때마다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하고 예상 비용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저렇게 네,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그 로드 테스트한 결과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멘더를 사용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워크로드에 가장 잘 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워크로드를 갖다가 이제 트래픽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거기에 맞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그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것들을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엔드포인트로 배포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그 인스턴스 타입으로 해가지고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그 모델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이런 4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세이지메이커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좀 덜고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 머신러닝 그 개발 과정 중에 이제 제가 빌드를 할 때는 빌드나 트레이닝, 그 다음에 디플로이 이런 단계들을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바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배포하거나 아니면 재학습시킬 수가 있고, 만약에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가 재학습을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 허깅페이스 같은 모델 허브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델들을 가져다가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를 이용해가지고 또 배포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모델 코드를 개발하시고 학습하고 디플로이 하겠다고 한다면 모델 코드를 개발하실 때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노트북 인스턴스 같은 걸 활용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실 때는 별도의 트레이닝 작업이라는 게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저렇게 학습된 모델은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한 어떤 엔드포인트를 인스턴스 타입을 찾고자 할 때는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멘더로 하는 엔드포인트 로드 테스트 기능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손쉽게 모델을 배포하고 이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은 세션이 끝나고 제가 이제 밖에서 저희들 이제 SA 분들하고 얘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